러시아에서 제 첫 번째 행선지가 볼쇼이 극장이었어요. 그때 어떤 무용수가 백조의 호수 춤을 추는데 의상만 이렇게 동동 떠다니는 거예요. 영화에서 보면 눈앞에 이렇게 우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다다닥 이렇게.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의상을 본 적이 없어요. 제발 부탁인데 저 의상 저 누가 만들어놨는지 알려달라고. 저는 발레 의상 디자이너 정하나입니다. 발레는 오페라처럼 레파토리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흔히 아는 백조의 호수, 돈키호테, 호두깎이 인형 이런 작품들이 있잖아요. 그런 작품에 들어가는 의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저희 발레 의상은 보통 미싱으로 하는 작업이 한 30% 미만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손으로 이렇게 다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공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옷이에요. 맞춤복이다 보니까 일일이 사이즈가 다 다르기 때문에 튜튜 같은 것도 주문이 들어오면 한 장 한 장 잘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제작 기간을 2개월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며칠 만에 나올 수 있는 의상은 아니죠. 저는 솔직히 최저임금도 못 받고 있습니다. 제가 열정페이고요. 일반적인 브랜드에서 의상의 가격을 측정한다고 하면 뿌띠르 수준의 가격일 거예요. 고객분들한테는 적지 않은 금액이죠. 저는 발레를 10살에 시작했어요. 학교 다닐 때는 목표가 그냥 발레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부모님이 원하는 대학을 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 정말 이를 악물고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끝나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을 가서도 아침에 레슨, 저녁엔 공연 연습, 새벽 1~2시 전에 집에 들어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와, 진짜 징글징글하다. 평생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진짜 괴로웠어요. 내가 하기 싫은 거를 평생 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림도 좋아하고 바느질하고 손으로 만드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 두 개를 다 할 수 있는 게 패션 디자이너인 것 같다. 또 이걸 안 하면 평생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아서 부모님을 설득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께서 저한테 돈 엄청 들여서 발레를 가르쳐 놨더니 왜 편한 길 두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느냐고. 제가 4년 정도를 설득했어요. 그래서 그래, 그렇게 원하면 너 해봐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이제 교수님이 러시아 모스크바 국제콩쿠르 심사위원으로 가셨는데요. 그때 저를 데려가 주셨어요. 첫 번째 행선지가 볼쇼이 극장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남자 무용수가 백조의 호수 산막에 춤을 추는데 저는 세상에서 그렇게 예쁜 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교수님한테 교수님 제발 진짜 부탁인데 꼭 저 의상 누가 만들었는지 알려달라고 제가 부탁을 했고 교수님이 그 디자인을 찾으셨거든요. 그래서 나탈리아 벨루베이코바라고 이미 러시아에서 되게 유명한 분이셨어요. 저를 소개시켜 주시겠다고 이제 교수님이 말씀하셔서 그 말만 믿고 러시아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는데 6개월이 지나고 8개월이 지나고 제가 점점 우울해하고 밥도 잘 안 먹고 하니까 저희 하숙집 고려인 아주머니께서 그분 성함하고 연락처를 아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본인이 전화해서 물어봐 주시겠다고. 그래서 저희 선생님한테 전화하니까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어떤 애가 러시아 말도 못하는데 1년 가까이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이미 기가 차셨나 봐요. 지금 이제 내가 너무 바쁘니까 한 달만 나한테 시간을 줘라. 이건 현재 모스크바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5명도 안 된다. 한국인한테 이걸 가르쳐줘도 될지 내가 고민을 해봐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한 달째 되는 날 선생님을 다시 만났는데 그래, 내가 너 가르쳐줄게. 그런데 조건이 있어. 내 디자인은 못 줘. 그리고 내가 오케이 할 때까지 넌 한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오케이! 뭐가 문제야? 난 그거보다 더한 조건이라도 무조건 오케이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 쏟으면서 감사하다고 말을 수십 번을
했던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제가 선생님 밑에서 4년을 배웠는데 그 기간 동안 모든 도안을 다 주셨고 선생님 디자인도 주셨고 돌아가시면서 발레 의상에 관련된 모든 유품을 저한테 다 물려주셨어요. 발레는 유럽에서 최초로 시작됐지만 현대적으로 발전시킨 건 러시아거든요. 러시아 의상은 완전히 발레복의 형태로 전환이 됐어요. 전쟁을 겪으면서 유럽하고 단절된 시간도 있었고 공산주의 시절에 발레를 정치적으로 많이 이용했었거든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로 옷을 만들고 춤추기 편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발전하게 된 거죠. 철저히 무용수의 입장에서 옷을 맞추게 돼요. 선생님 밑에서 배우기 시작한 첫날 네가 배울 옷인데 너도 한번 입어봐야지 라고 하시면서 그 자리에서 진짜 뚝딱뚝딱 천을 잘라서 가봉하는 옷을 입혀주셨거든요. 아, 진짜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와, 진짜 이게 발레 의상이라고? 내가 연습복보다 편한 게 말이 되는 건가? 제가 발레를 해봐서 알잖아요. 근데 정말 신세계였어요. 괜히 러시아 발레가 세계 최고가 아니구나. 이거는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배워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가장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는 저희 옷을 입으면 정말 편해요. 제가 잘 만드는 게 아니라 러시아 기술이 좋아요. 그리고 그 좋은 기술을 선생님한테 잘 배워왔기 때문에 너무 좋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왔다고 생각하고 그 문화유산을 잘 지키고 유지하는 게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발레복을 만들겠다고 부모님을 4년 설득을 하고 러시아에서 아무것도 없이 8개월을 기다리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 일이 나한테 안 맞으면 어떡하지? 한 분야를 10년 정도 파면 뭐라도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발레를 15년을 했는데도 인류 무용수가 되지는 않았잖아요. 그런데 디자이너를 앞으로 열심히 한다고 될까? 솔직히 두렵고 무섭어요, 저도. 근데 막상 의상 공부를 시작하니까 그 모든 걱정이 싹 사라졌고 저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만으로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춤출 때는 늘 고통스럽고 아팠는데 내가 만든 옷을 입고 무대에서 발레를 하는 걸 보니까 희열이 너무 컸어요. 내가 박수를 받을 때보다 더 행복하니 그럼 된 게 아닌가. 그리고 부모님 생각에서 처음으로 벗어나서 하고 싶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고 그걸 얻어낸 거잖아요. 기회를 잡았고. 그래서 내 선택이 옳았다, 틀리지 않았다 이런 걸 의상하면서 처음 느낀 것 같아요. 뒤늦게라도 제가 천직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직업을 찾았고 다시 태어나도 이 직업을 다시 할 만큼 너무 재밌고 좋아요.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돼도 눈이 보이는 한 계속 발레복을 만들고 싶어요.